당신이 가진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고 싶다면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챕터 1. 왜 가난한 사람들은 빚을 두려워할까? 빚은 무조건 나쁜 거야. 빚을 지면 인생이 힘들어져. 돈이 없으면 빚을 지는 게 아니라 아껴야 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빚을 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죠. 하지만 현실을 보면 부자들은 빚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들은 빚을 지고도 더 큰 부를 만들어내고 오히려 그 빚 덕분에 경제적 자유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가난한 사람들은 빚을 두려워하고 부자들은 빚을 이용하는 걸까?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오늘은 가난한 사람들이 빚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그들이 이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빚을 무조건 갚아야 할 것으로만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웁니다. 빚을 지면 안 된다. 빚을 갚는 게 먼저다. 빚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의 선택이다. 그래서 빚을 지면 스트레스를 받고 최대한 빨리 갚으려고 합니다. 물론 잘못된 빚을 지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빚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부자들은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빚을 활용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은 빚을 부채라고 생각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좋은 빚과 나쁜 빚을 구별하지 못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보통 빚을 두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빚은 그냥 위험한 것이고 빚이 많아지면 경제적으로 불안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빚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나쁜 빚, 신용카드 빚, 소비를 위한 대출, 감가상각되는 물건을 사는 데 쓰는 빚, 돈을 벌어주지 않는 빚, 좋은 빚, 부동산 투자, 사업 확장,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을 사는 데 쓰는 빚, 장기적으로 돈을 벌어주는 빚. 가난한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 자동차, 명품 가방, 여행 같은 소비를 합니다. 즉, 돈이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빚을 쓰죠. 반면 부자들은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사고 사업을 확장하고 투자를 합니다. 즉, 돈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빚을 씁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부의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빚을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가난한 사람들은 빚을 질까봐 걱정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지 않고 레버리지를 활용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본이 부족해서 더 좋은 기회를 잡지 못하고 결국 경제적으로 계속 힘든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반면 부자들은 빚을 잘 활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빚을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돈을 불릴 수 있는 곳에 투자합니다. 즉, 부자들은 빚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빚을 이용해 더 많은 돈을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당신이 지금 해야 할 것. 이제 당신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빚을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빚을 소비하는 데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빚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지금부터라도 빚을 두려워하는 것 자체를 멈추고 빚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부자들은 빚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빚 활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챕터 2. 부자들은 어떻게 빚을 활용할까? 가난한 사람들은 빚을 무조건 갚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부자들은 빚을 돈을 불리는 도구로 활용한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빚을 어떻게 사용해서 더 많은 부를 만들어낼까? 단순히 대출을 받아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빚을 지렛대처럼 활용해서 더 큰 기회를 만들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챕터에서는 부자들이 빚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일반인도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부자들은 빚을 단순한 부채가 아니라 레버리지로 활용한다. 빚하면 대부분 갚아야 할 돈이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를 거다. 하지만 부자들은 빚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 부자들에게 빚은 레버리지, 지렛대다. 작은 힘으로 더 큰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살 때 부자들은 자기 돈 100%를 들이지 않는다. 대출을 활용해서 자산을 사고
그 자산이 오르거나 임대 수익을 내면서 빚을 갚아 나간다. 이렇게 하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자산을 확보할 수 있고 자산 가치가 오를수록 수익도 커진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빚을 소비에 사용한다.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대출, 명품 쇼핑 등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곳에 돈을 쓰는 경우가 많다. 부자들은 빚을 이용해 돈을 벌고 가난한 사람들은 빚을 갚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부의 격차를 만든다. 부자들은 빚을 이렇게 활용한다. 부자들은 빚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 빚을 더 많은 돈으로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첫째, 부자들은 빚을 이용해 자산을 산다. 예를 들어 부동산 대출을 받아 수익형 부동산을 구입하고 임대료로 대출 이자를 갚으면서도 자산 가치는 계속 증가하는 방식이다. 둘째, 부자들은 사업 확장에 빚을 활용한다. 기업가들은 자기 자본만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다. 투자 유치, 대출 등을 통해 자본을 확보하고 그 자본을 활용해 더 큰 사업을 만든다. 셋째, 부자들은 좋은 빚과 나쁜 빚을 철저히 구별한다. 좋은 빚은 미래의 수익을 창출하는 빚이고 나쁜 빚은 그냥 돈이 나가는 소비성 빚이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빚을 지더라도 그 빚이 장기적으로 돈을 벌어줄 수 있는지 먼저 계산한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빚을 단순히 돈이 부족할 때 쓰는 것으로 생각한다. 결국 부자들은 빚을 잘 활용해서 돈을 벌고 가난한 사람들은 빚을 갚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일반인도 부자처럼 빚을 활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만 나는 부자가 아닌데 어떻게 빚을 활용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 빚을 활용하는 것은 부자들만의 특권이 아니다. 누구나 올바른 원칙을 알고 실행하면 빚을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첫째, 좋은 빚과 나쁜 빚을 구별하라. 부동산 투자, 사업 확장, 자기개발처럼 장기적으로 돈을 벌어줄 수 있는 빚이 좋은 빚이다. 반면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대출처럼 단순히 소비를 위한 빚은 나쁜 빚이다. 둘째, 빚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라. 무조건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안전하게 빚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빚을 통해 수익을 만드는 구조를 배워라. 단순히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빚이 새로운 돈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빚을 무작정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줄이면서도 자산을 키우는 방법을 배운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것. 자, 이제 질문을 해보자. 나는 빚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빚을 소비하는 데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빚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지금부터라도 빚을 무조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챕터에서는 부자가 되기 위해 빚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실천법을 알아보겠다. 계속해서 들어보자. 챕터 3. 일반인도 부자처럼 빚을 활용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 부자들은 빚을 활용해서 돈을 번다고 하지만 나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내 상황에서는 빚이 오히려 부담일 뿐이야. 하지만 빚을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부자들은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었고 그들도 빚을 활용해서 자산을 늘려왔다. 결국 중요한 것은 빚을 활용할 수 있는 원칙을 아느냐이다. 그 원칙을 알고 실행하면 누구나 빚을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오늘은 부자가 되기 위해 빚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보자. 부자들은 빚을 활용하지만 아무 빚이나 지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좋은 빚과 나쁜 빚을 철저하게 구별한다. 나쁜 빚은 단순히 소비를 위한 빚이다. 신용카드 할부, 자동차 할부, 급전대출. 이런 빚들은 돈을 벌어주지 않고 오히려 매달 부담을 늘리는 부채가 된다. 반면 좋은 빚은 장기적으로 돈을 벌어주는 빚이다. 부동산 투자 대출, 자기 개발을 위한 학자금 대출,
사업 확장을 위한 운영자금 대출, 이런 빚들은 결국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을 준다. 즉, 빚을 진다고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빚이 미래에 내게 돈을 벌어줄 수 있는가가 핵심이다. 두 번째,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빚을 활용하라. 많은 사람들이 빚을 활용하려다가 결국 빚에 눌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빚을 활용하더라도 철저하게 위험을 관리한다. 투자 대출을 받을 때는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이 내 수입의 3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사업 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금을 활용해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확실한 계획이 있을 때만 실행한다. 부동산 대출을 받을 때는 월세 수익이 대출 이자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 계산한다. 즉, 빚을 활용하되 내 재정 상황을 고려한 안전한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 번째, 빚을 통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라. 빚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빚이 새로운 돈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부자가 되려면 이 공식을 기억하라. 내가 진 빚이 새로운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보자. 부동산 투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을 산다. 월세가 대출 이자를 갚고도 남는다면 나는 내 돈 없이도 자산을 늘릴 수 있다. 사업 확장. 자금이 부족할 때 대출을 받아 마케팅을 강화하고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대출금이 사업 성장으로 이어진다면 빚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준다. 자기 개발과 교육 투자. 학자금 대출을 받았더라도 그 공부가 내 연봉을 2배, 3배 올릴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빚이다. 이처럼 빚을 단순한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것이 부자의 사고방식이다. 당신이 지금 해야 할 것. 이제 당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자. 나는 빚을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가? 나는 지금까지 어떤 빚을 활용해 왔는가? 내가 지고 있는 빚이 돈을 벌어주는 구조인가? 아니면 단순한 소비인가? 지금부터라도 빚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좋은 빚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고 잘못된 빚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부자들은 빚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대신 빚을 지렛대처럼 사용해서 더 큰 부를 만들어낸다. 당신도 지금부터 부자처럼 빚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보자. 오늘 배운 것이 있다면 작은 것부터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변화는 그 순간 시작됩니다. 당신의 성장과 성공을 위한 여정, 함께하겠습니다. 구독하고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나보세요.